안녕하세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사업이 망하자 모두가 욕하던 아내의 변한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젊은 20대의 어린 나이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성적이 좋았습니다. 의대를 갈 성적은 되었지만 경영으로 바꾸어서 지원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저도 정말 의욕만 불타올랐었지 실상 경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던 터라 처음에는 사업을 했다가 망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망한 경험을 살려서 그 경험을 토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제 아내는 의사입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그때부터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같은 의사는 아니었지만 아내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사업을 두 번째 하면서 벌이가 좀 나아졌을 무렵 아내에게 당당하게 고백을 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받아주었었죠. 아내는 학교에서도 도도하기로도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지적이고 얼굴도 이뻤기에 정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설거지 안 하고 얼굴 뜯어먹고 살 것 같은 여자. 실제로 아내는 저랑 사귀면서 항상 선물 받는 거에 집착했습니다. 대신 엄청나게 합리적이었어요. 제가 100만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신도 꼭 100만원짜리 버금가는 선물을 해주는 스타일이었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지라 기본적인 예의와 자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만 해주면 별 문제는 없었기에 그렇게 저희는 몇 년간 연애를 했고 친구들에게 결혼한다고 하자 친구들은 저를 모두 뜯어말렸어요. 공주님 같은 여자친구는 연애용이지 결혼은 아니라고요. 저도 당시에는 의사 몇 명의 월급 이상이 되는 돈을 벌었었고 정말 현실 공주님처럼 사는 여자를 네가 어떻게 모시고 사냐면서 걱정들 많이 했었죠. 특히 만약에 네가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저런 여자들은 무조건 떠날 거라고요. 아내의 집안도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처가댁 어르신들은 두 분 다 교수이셨거든요. 저희 집은 아버지 외벌이의 회사원 집안이었고요. 부모님께서도 저희 아내가 너무 도도해 보여서 걱정된다고 하실 정도니 아내의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이해는 가실 듯 합니다. 그렇게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끝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은 제가 너무나도 잘 나가던 때라 내가 안 망하고 아내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설마 내가 망하겠어?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딱 1년 반 만에 저는 부도가 났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한 친구가 분식 회계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모든 부채를 제 앞으로 밀어넣은 채 외국으로 도주를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부도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 했었지만 직원들 월급조차도 줄 돈이 없었기에 부도는 사실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 일이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겁이 났습니다. 부도도 부도였지만 아내도 저를 떠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신뢰를 해야 하고 진즉에 이 상황에 대해 말했어야 하는 아내지만 저는 내심 말을 하게 되면 아내가 도망갈까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루 이틀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하던 무렵 갑자기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독촉장들이 날라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짓말로 회사를 간다고 출근하는 척 하는 사이에 벌어졌었죠. 아내는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는 당장 집으로 와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끝이 났다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사실대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이젠 나도 모르겠다. 에이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나가겠지 했는데 저에게 갑자기 통장을 하나 떡하니 내밀더군요. 자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라고요. 이제 막 자기도 전문의가 된 거라 얼마 되지는 않고 그래도 앞으로 월급은 계속 오를 테고 당신이랑 같이 갚아나가면 적어도 10년 안에는 모두 갚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어깨 피라고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데 저는 멍청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 보고 우리 그럼 이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 말하는 제 표정이 웃겼는지 아내는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길 이런 걸로 이혼은 왜 하냐고, 이걸 해결 못해서 혼자서 그럼 여태까지 끙끙대고 있었냐고 대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하며 말하길 내가 무능력해져서 당신이 나보고 바로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실망했다며 돈은 우리 능력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사업은 다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세우면 되고 정 안 되면 자기가 돈 벌어오고 저보고 가정주부를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자 눈물이 저절로 미친 듯이 흘러내리더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맹세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기필코 반드시 사업 다시 살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돈 100배로 다 갚겠다고요. 제가 그동안 아내를 오해했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처지에서 대우받는 걸 좋아했던 겁니다. 제가 처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받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는 아파트에서 나와 정말 원룸 원피스텔에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저를 먹여 살리는 게 맞다 싶을 정도로 의지하게 되었고 사실상 아내의 월급만으로는 사는데 빠듯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난관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처가댁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장인 장모님이 저를 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처가댁에 가자마자 들은 말이 대체 언제 이혼을 할 거냐였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자신들 딸이라도 놔주어야지. 우리 딸이 착하다고 그 착한 딸까지 데리고 지옥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건 도대체 무슨 도둑 심보냐고요. 어차피 아직 애도 없으니 지금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반박할 말은 없었지만 제가 힘들 때 모두가 등 돌린 상황에서 오로지 아내만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내 고생한 것보다 더 호강시키겠다고요. 그러자 호강이고 나발이고 그 호강시킨다고 사업했다가 이렇게 말아먹었으면 책임을 지라고, 그러니 당장 이혼하라며 장모님은 물컵에 있던 물까지 제 얼굴에 뿌리더군요.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무릎 꿇은 채로 1시간 이상을 앉아서 계속 빌고 있으니 아내가 처가댁으로 달려와서 저를 일으켜 세우며 장인 장모님께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요. 장인 장모님도 너까지 온 김에 오늘 그래 제대로 단판 짓자고 당장 이혼하라고 말하자 아내는 장인 장모에게 말하길 저와의 이혼이 아니라 부모님과 의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냐고. 지금 남편이 지게 된 빚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우리끼리 갚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듯 말하고는 무릎 꿇은 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워서 집에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울면서 말하길 왜 속상하게 그런 걸 당하면서 미련하게 빌고 있냐고, 저보고 속도 없냐고 울면서 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장인 장모님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고 모두 다 맞는 말이지 않냐니까 아내는 그렇게 따지면 내가 당신한테 화를 내야지, 저보고 바보냐며 2번 다신 처가댁 어른들이 부르면 절대 가지 말라고, 자기도 부모님이 허락하기 전까진 안 보고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상 호화로운 레스토랑과 호텔 해외여행을 다니던 아내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명품백을 들고 다니던 아내는 그 모든 백을 다 팔고 가정에 돈을 보태었고 돈을 벌어다가 저에게 전부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 한 번 안 먹고 놀 것 안 하면서 저희는 애도 2이나 낳았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애를 낳자고 하겠습니까? 아내가 30대 중반이 되면 아이한테 안 좋다고 그 힘든 시기에 애도 낳고 살았었죠. 가끔은 일과 애들을 돌보다 지쳐 잠든 아내를 보면서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 안 만나서 결혼했으면 정말 평생을 본인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빚을 7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다 갚아갈 때쯤 드디어 해왔던 사업이
점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본가에서조차도 7년이나 있으면 이제 많이 한 거 아니냐고, 그만두고 직장이라도 그냥 들어가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처가에서는 말로 못 담을 정도의 인격 모독들을 할 정도였고요. 오로지 제 아내만 저를 굳건히 믿어줬습니다. 조금씩 사업에서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는 해외 쪽에서 물량도 많이 수주해 왔고, 결국 7년차가 될 무렵부터 수익이 10배씩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회사가 큰 성장을 이루어 상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내와 딸 둘과 해외여행을 7년 만에 떠나서 아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 7년이나 걸리게 해서 진심으로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애들 보는데 제가 갑자기 사과를 하자 남사스럽다며 멋쩍은지 씩 웃으면서 말하길,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진짜 잘해 라고 농담하는 말에 미련하게 또 눈물이 절로 흘렀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처가댁도 잘 만납니다. 처가댁 어르신들은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자 멋쩍은지 옛날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내는 뻔뻔하다며 사과하라고 하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지 말라고, 충분히 장인 장모 따님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가댁과도 7년 만에 다시 교류하기 시작했고, 우리 애들한테도 다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생기게 되었죠. 아내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엄마 아빠가 많이 늙었다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에 괜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 덕분에 정말 인생의 모든 걸 잃고 절망 속에 빠질 뻔한 걸 구원받았습니다. 모두가 도도한 그녀가 저를 버릴 거라고 말했지만 그녀야말로 하늘이 저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천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이 고마움을 갖고자 사연의 글을 적어 보내보네요. 오늘의 인생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